네, 방금 소개받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박태형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16년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동향의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분야를 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고 기업이나 혹은 공공 또는 이제 컨설팅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를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또 향후에 또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좀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2년째 이제 수행되고 있는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동향 조사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신뢰성 있는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되었고,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분야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실태,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어떤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의 정책 시장 현황 동향을 이제 좀 조사를 해서 이들 간의 어떤 갭 분석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국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제 발간될 어떤 그 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동향 조사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거버닝 섹터랑 슈퍼바이징 섹터, 엔드 유저 섹터로 구분을 했고, 이 거버닝 섹터에는 어떤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학, 연구기관, 전담기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거버닝 섹터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직접적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주체들, 그리고 슈퍼바이징 부분은 TIC, 그러니까 테스팅, 인스펙션, 서티피케이션 기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 안전을 전문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쟁 기업들도 저 기업은 정말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에 정말 탑 그룹에 속한다라고 인정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안전이 요구되는 어떤 제품, 서비스, 인프라 등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영역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사의 주요 항목들을 보시면 그 거버닝 섹터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 그 다음에 거버닝 섹터에서 바라보는 어떤 마켓의 산업 현황, 문제점,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해당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그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니까 예방, 탐지, 대응, 복구 활동, 사후 활동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표준 인력 조직 시스템 툴과 같은 어떤 인프라 측면,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징, 그러니까 컨설팅 기업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또는 좀 더 넓게는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지원 요구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발 사용자 이게 엔드 유저 단에 있어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혹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있느냐, 그리고 앞에서처럼 이제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질문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확보하는 표준이나 매뉴얼 그리고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거버닝 섹터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일단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이 우리가 이제 안전 관리라든지 뭐 안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난안전기본법상에 안전 관리라는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 법적인 용어에 대해 그러니까 법적으로 용어가 정의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실무적인 측면을 조금만 벗어나도 좀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된 어떤 개념이 정부에서 내놓은 혹은 공공기관에서 내놓은 어떤 문서에도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나 전담기관 또는 기업들이 전문 기업들이 바라보는 이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도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안전은 품질에 속해 있기도 하다. 소프트웨어 품질과 안전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다. 안전 안에 품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코딩을 중시하는 국내의 개발 문화 때문에 그런 개발 문화하고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이 열악한 것들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것이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저하시키는데 한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것이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을 바라보면 여전히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산업 중심의 어떤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법 제도적 기반이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는 이제 공공 섹터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정책 요구 사항을 이제 좀 고민을 해 보면 역시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또는 함께 같이 진행이 되는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의 활성화를 이제 도모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동향 조사와 관련해서 슈퍼바이징 섹터에서 이제 조사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컨설팅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소프트웨어 안전의 개념은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큐리티 관점에서 좀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접근을 하느냐, 세이프티 관점, 퀄리티 관점에서 접근하느냐를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시큐리티 관점, 그러니까 외부의 악의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수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이 컨설팅이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인증이라든지 이제 검사 이런 것들에 지원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프티와 시큐리티 아까 우리 오전에서부터 이제 김승주 교수님이라든지 김태현 대표님 쭉 말씀하신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 결국
이제 시큐리티와 세이프티의 어떤 이 통합의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 개념을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업 구조도 이제 이 용역보다 정부에서 나오는 용역 중심으로 좀 많은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용역 중심의 컨설팅보다는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판매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이런 구조를 좀 띄도록 정부에서 좀 이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이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자격 및 특허 보유와 관련돼서 보면 71% 정도가 이제 관련 자격증이나 요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뭐 대개는 그렇지만 자격증이 어떤 경험을 담보하지는, 실력을 담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이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좀 현장에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좀 양성 체계를 좀 갖추는데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고객군 및 요구사항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철도, 그다음 자동차, 원자력, 우주항공 쪽에서 많은 고객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역시 보시면 이제 기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해서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이 굉장히 고도의 어떤 스킬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제 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에 대해서 고급 인력들을 유입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 또 공정한 어떤 적정한 대가를 우리가 줄 수 있고, 또 국가 차원의 어떤 공공 차원의 어떤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자격제도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공 서비스 분야도 이제 아까 그 기반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이제 산업 도메인별로 좀 세분화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이제 역시 이제 세이프티 메커니즘과 관련한 분석 설계부부터 이제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GS 인증이라든지 SP 인증 같은 것들은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어떤 인증이 아니어서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제고하거나 확보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혹은 새로운 인증, 국가 차원의 새로운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프라 및 요구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역시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 제도를 조금 이제 이 규제적인 접근보다는 지능적인 측면에서 법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만들어진 안전 관련 매뉴얼이라든지 도구들이 좀 더 이제 도메인별로 좀 접근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게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전을 전담하는 어떤 기관들이 좀 이제 개발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다음 엔드 유저 부분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개발 업체에서, 그런 서비스 업체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내년이든
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전담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이제 이 성과라든지 정보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품질 및 안전 관리 체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인터뷰 해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안전에 대한 관리 체계는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대부분 품질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관리 체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품질을 요구하는 어떤 품질 관리 체계의 활동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안전에서 요구하는 활동들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VMB 모델에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예방 점검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안전보다 품질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품질 또는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그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 비밀과 관련된 부분에서 노출을 꺼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추진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이제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뢰성을 상대방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검증받기에는 이제 제3자를 통한 이 객관적 검증의 어떤 확대 혹은 지원 이런 필요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강화 제품 개발 판매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안전을 강화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양산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절반 이하가 응답을 했는데 이것이 기업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우리가 이 안전성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자발적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어떤 그 고객의 요구 사항 내지는 BMT 같은 어떤 외부의 어떤 시험 평가 통과용으로 주로 활용이 되어서 이게 자발적으로 그 관리 체계가 좀 정착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민간 기업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소프트웨어 품질과 안전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 예방 및 검증을 할 때 제3자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체계를 지원해주는 그런 이 정책들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대응 관리 활동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보유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보유한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 대기업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서버를 제작하는 어떤 제조 기반의 ICT 기업들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나리오대로 정기적인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기업은 20%가 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보호 쪽에서 보면은 이제 대응 복구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안전 사고 사례 정보 관리 부분에서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테스트 및 사고 사례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이 영업 비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이 사고 사례라든지 테스트 기반의 어떤 정보들을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 개선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개선하는데 이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려면 고객의 니즈도 없고 뭐 외부 통과용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데 발견된 사례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개선 활용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안전사고와 관련한 어떤 정보 공유 체계를 이제 민간보다도 이제 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공 영역에서부터 먼저 좀 출발을 하고 그것들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그런 체계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요구사항은 이제 정부에 바라는 어떤 공공기관에 바라는 어떤 정책 요구사항들을 좀 보면 앞부분 앞에 이제 이 거버닝 섹터라든지 슈퍼바이징 섹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R&D와 관련된 어떤 정책 지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안전 플랫폼을 좀 구성을 해서 공공이라든지 어떤 민간이 참여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이 체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달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정부 지원 경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시장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냐, R&D를 통해서 혹은 정책 주도의 어떤 법제 개선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개선 방안에서 이제 법 제도 및 정책 기반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 업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본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인프라에 대한 진단을 의무화하고 슈퍼바이징 그룹에 있는 컨설팅 기업들이 더 많은 어떤 그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거나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체계를 만들어서 이것이 사회 전반에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된 어떤 문화나 인식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안전 정책의 개선 방향을 이제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엔드 유저 섹터라든지 슈퍼바이징 거버닝 섹터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각 이 네모 박스에 들어 있는 각각의 것들이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뿐만이 아니라 TTA라든지 나이파라든지 또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지 각 도메인별 전담기관에서 수행해야 되는 어떤 개발해야 되는 수립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사항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투박하지만 소프트웨어 안전 플랫폼의 어떤 개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아래쪽에 이제 제조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ITC 전문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이제 그 기술적이든 정책적이든 지원을 하고 또 그 엔드 유저 단에서는 그 도메인 전문가들을 다시 이 슈퍼바이징 쪽으로 올려보내서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정책적인 피드백을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이제 좀 더 이제 좀 이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도 이제 올해처럼 좀
더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정책적으로도 좀 더 성과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준비해 보도록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